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상관격에 대해서 한 번으로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 했는데, 어찌됐든 또 중요한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설명을 한 번 더 하고 마칠까 합니다. 상관격이 관성을 보면, 상관격이 관성을 보면은 희귀양론이 주어진다. 희귀양론, 희귀. 그래서 양론이 주어지는데, 왜 양론이 주어질까? 그래서 이제 앞전에 간략하게 설명은 드렸지만,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 상관은 이 상관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식신과 상관을 같이 동시죠. 하지만 이제 여기처럼 과상관일 경우는 식신을 봤어도 과상관이라는 칭호를 쓰듯이, 여기는 물론 이제 상관이 주어져 있지만 상관이라는 것은 이제 아신은 일간이죠. 일간의 기를 이제 설해가는 것.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도적질해 간다. 기운을 설해가는 건 이제 우리가 도적질해 간다. 그래서 상대물이다. 상대란 말을 썼죠. 상대. 우리가 이제 내가 말하자면은 내가 식상을 이렇게 도와주는, 생해주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내가 생해주는 것이지만 생해줘서 좋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기운을 도적질해가는 상대물이다. 기운을 도적질해가는 상대물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구서에는.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을까? 이렇게 오행으로 보면 내가 생해주는 것인데, 내가 보살펴주는 것인데, 내 기운을 도적질해가는 상대물이다. 이렇게 아주 악평으로 써놓은 것이죠. 비유를 이제 말씀드린 건데. 그러면은, 여기서 상관은 또 여기서 어떠한 나쁜 작용을 하느냐. 관을 보면은 만약에 무토일주의 관이 갑이죠. 갑을이죠. 갑을은 목이라 그 말이죠. 목. 그러면 상관 식상은 이제 금이죠. 금의 기운이죠. 금의 기운이면은 금국목이 돼버리죠. 금국목을 돼버린다고 말이죠. 상관이 관을 친다. 상관이 관을 친데, 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관은 관청이라고 볼 수도 있죠. 관청. 우리가 관청이라는 것은 이제 백성,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케 해주는, 즉 법규로서 즉 국민의 생활을 안정케 해주는 것. 생활을 안정케 해주는데 법규로서 규제를 하죠. 우리가 이제 인간 생활, 우리 이제 사회 구조상 법규로서
우리가 이제 생활상, 생활상을 생활상 우리가 이제 이전에요. 생활상 규제를 하는 게 이제 관청이고, 즉 나라의 법이고 나라의 권력이죠. 즉 관은, 관청은 즉 나라의 권력이죠. 나라의 권력인데 이 상관은 이 관청의 뜻을 완전 반환하는 거죠. 뜻을 반해버린다. 즉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관청을 갖다가 무너뜨린 우리가 이제 옛날 역도들이나 또는 역적 반란 이런 것도 하나의 그런 논리가 되겠죠. 그래서 한때 나라의 국정이 마비되거나 뭐 왕이 이제 옛날 같으면 왕이 피신을 가고 도대체 왕의 법도 그 국력이 완전 상실하는 그런 이제 시기도 있었죠. 이런 것처럼 상관이라는 게 일종의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도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도적의 상대성 물이라는데 도물이라는 의미도 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관청의 관의 제도를 상관은 불복한다. 불복하는 것이죠. 관청의 법규, 제도, 국민들 생활 제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법규대로 살아야 안정되고 여러 가지 질서가 잡히고 하는데, 상관은 이러한 것들을 불복한다. 그래서 아나무인격으로 이제 사는 사람들이 있죠. 때로는 그런 사람들처럼 나라의 또는 관청의 법도를 무시하고 불복한다. 이것이 이제 상관의 의미다. 상관의 의미다. 여기에서도 이런 이치를 여기에다 이제 가미시켜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상관을 어찌됐든 상관을 잘 다뤄야 할 상관격일 때는 상관을 잘 다뤄야 되는데, 이때에 잘 다루어지는 것이 만약에 상관이 약한 상태면은 이렇게 오만하게 불복하고 이런 것이 엮었죠. 기운이 약하니까. 이때는 상관이 약할 때는 큰 염려가 없는데, 물론 이제 그 성격상에는 이 상관성이 드러날 수 있지만, 만약에 상관이 약하고 본신이 신왕할 때는 이제 내가 이 상관을 생해주니까 이때는 진짜 내가 상관을 생해서 상관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상관이 적절하게 적절한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하게 된다. 이때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재성이다. 이렇게 사주 내에 상관격일 때는 재성이 반드시 있는 것이 좋다. 그래서 재성이 이 상관의, 즉 관청의 불복성 이런 이거를 이제 완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재성이다. 물론 본신이 신앙한 상태야 되죠. 그래서 재성이 사주 내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사주는 상관에 재성이 있죠. 본신이 이제 이 틈에 이제 재성이 왕해서 인성이 깨짐으로 해서 본신이 약해서 이제 본신이 왕한 운에 발복이 되는 일대의 거부가 되는 그러한 구조가 됐죠. 이처럼 재성이 있어야 된다. 대신에 이럴 때 만약에 사주에 관성이 있다라면 흉이 되겠죠. 관성이 있다라면은 여기에 바로 기가 되는 것이다. 이게 상관격의 관성을 볼 때는 본신이 약할 때, 재성이 뚜렷이 살아있을 때에 본신이 약할 때는 기가 되는 것이다. 관성을 보면. 이때 관성을 보면은 상관하고 부딪히죠. 관성이 있을 때는 상관하고 부딪혀서 그 화가
우리가 이제 화가 크게 미친다. 크게 기한다. 크게 기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이게 관성이 있어야 될 때에는 있어야 되지만 이처럼 신약하고 재성이 뚜렷할 때는 관성을 보면은 상관하고 부딪혀. 그래서 관의 불복성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때에는 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에는 이제 이 밑에 가상관격 3번을 보면은 가상관격에 비겁이 태다하죠. 비겁이. 그래서 신화하다. 자, 비겁이 태다하죠. 이럴 때는 재성이 사주 내에 있는데 비겁이 태다해서 물론 이제 가상관에서 화생토 하지만 목생화 화생토 하지만 이 원리도 있지만은 인성도 있고 이 원리도 있지만은 금왕절에 비겁이 태다함으로 재성이 궁극정제 형세를 띄었다. 물론 화생토해서 통과는 시켜주지만은 그래도 이게 해롭다. 만약에 운이 비겁운이 또 봤을 때는 완전히 재성이 깨져서 빈거지가 되는 만약 이 운을 한번 보면은 갑술, 을에 이렇게 이제 운이 주어지는데, 자, 이때 보면은 인묘 모강절이죠. 모강절. 이때는 이제 재성운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처녀는 이제 북방 수왕절에 비겁이 태어나니까, 물론 처녀는 아주 빈곤했겠죠. 하지만 이때 이제 조금씩 발전되다가 재서하다가 이때 폭망이다. 묘에. 그래서 처도 물론 이제 온전치 못했었고, 이때 폭망하고 다시 재기를 해서 이때에 겁재를 쳐주는 경대운에 다시 일어나서 이때에 발전해서 쭉 해서 이때는 뭐 위기가 되죠. 이제 일간의 7살이니까 위기가 되고 다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재기가 되는데, 이처럼 이런 경우는 관을 봤을 때에는 길운이 되는 것이다. 이때는 절록이 포함돼서 묘대운에는 궁급정제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빈거지가 돼버리는, 이제 폭망하는, 이제 가정까지 위태롭게 되는 이런 것이죠. 이런 것처럼 이때 관을 보면은 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서 화상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인성이 있어서 인성을 파놓으면은 오히려 이제 재성운이, 이거는 재성을 봐야 되는데 재성운이 오히려 이제 흉한운이 되죠. 하지만은 상관격에 관을 봤을 때 희귀양론을 한 거는 첫 번째는 관을 보면은 흉하고 두 번째는 관을 봤을 때에 발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희귀양론이란 의미가 이렇게 주어는 것이다. 물론 진상관이 있고 과상관이지만 이치는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연애에 이렇게 상관이 주어지는 경우, 상관 식상이 주어지는 경우, 이럴 때는 이제 부모가 불안전하고, 월에 하면은 형제가 불안하고, 일지의 상관이면은 처가 불안하고, 시주에 상관이 있으면은 자식이 불안하다. 이렇게 이제 설에는 책에는 나와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이제 뚜렷하게 100%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면은. 왜냐하면은 잘 되는 경우들이 들어 있으니까. 근데 이치적으로 이게 나쁜 것에 해당이 됐을 때는 여기처럼 식상이 태다해서 이런 경우는 100% 뭐 흉하겠죠. 귀신이 되는 거니까. 이제 이런 경우 수를 살펴보면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상관격에서 관을 봤을 때 희귀양론, 이게 기쁠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다. 이런 양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상관격 두 번째 시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